자, 일단 뭐 숙제 검사도 다 됐고요. 오늘 지난번 했던 것 중에 질문도 좀 받아보고 그렇게 진행해 봅시다. 일단 혹시 우리 여기 개념서에서 질문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있어? 없어? 뭐 신학기도 없고 현서 없나?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여기 저 빨간 책 부분에 한두 개 질문 있을 것 같은데요. 없나? 어? 없어? 너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페이지 얘기해줘. 응? 110쪽에 몇 번? 13번. 오케이. 아, 요거는 내가 해줄 말 있습니다. 요 문제는 좀 별표 치워 놓으시고요. 상당히 뭔가 연결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요거는 이것에 응용되는 문제들이 좀 많이 이렇게 펼쳐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y가 아니라 fx가 있네요. 자, 이걸 계산하는데 실제로 이 친구는 여러분이 이게 무엇인지 의미 파악을 못하고 있을 때는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대입해서 풀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여기서 f4라고 하는 거는 여기 fx가 주어졌을 때 x 자리에 4를 대입을 한 게 f4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4를 대입하면 4a 플러스 b가 될 거고 뒤에 있는 f2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게 되면 2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적어질 거야. 이렇게 구해놓은 걸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자, 2분의 4a 플러스 b에 요거 2a 플러스 b를 빼게 해주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가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따라왔지? 이 결과가 마이너스 3이라 했거든. 맞지? 그러면 어떻게? 일단 양변은 2를 곱하게 해줄 거고, 자, 분자를 동유항 정리를 할 건데요. b와 마이너스 b니까 사라지고 계산했더니 2a 아니야? 아, 그러면 요 양변 2 곱하시면 그냥 이대로 적을게요. 분자 계산하니까 약분될 게 보이네. 그러면 a 값은 얼마? 자동으로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자, fx를 a 값이 하나가 찾아졌으니까 f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b라고 우리가 정할 수가 있고요. 하나의 조건을 더 쓸 수가 있잖아요. f2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조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f2 구하면은 여기 요것도 있었네. 맞죠? 자, 여기다가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대입을 하면 f2는 마이너스 6 더하기 b가 되고 그 결과물이 마이너스 2라고 했죠? 맞네. 자, 그러면 b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6을 이항을 시켜주면 4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 앉아있죠. 아무튼 카메라 때문에 좀 자세 불편할 거야. 그래서 fx가 왜 보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자,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구하라 하는 거 b 빼기 a니까 뭐 계산하면 뭐 7 나온다 이렇게 답은 금방 나올 건데요. 일단 여기서 여러분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자, 어떤 관점을 가져가야 되냐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 b 두 개야. 그래서 내가 연립방정식의 관점에서 구해야 될 게 두 개면 조건이 몇 개 필요하다 그랬어? 두 개 조건. 그래서 이거 조건 하나, 이거 조건 하나. 관계식을 만들면 결국 연립에서 풀어진다는 개념을 놓치지 마라 그랬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조건 주어졌네. 그대로 대입을 하고 넣어서 답을 찾고 또 두 번째 조건 한 개 더 있으니까 또 대입해서 마지막 b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구해야 되는 문자 수 개수만큼 조건 있으면 무조건 풀 수 있다 생각하고 덤벼들어서 다 구하면 되는데 이거 이렇게 풀어도 아무 문제 없는데 여기에서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얘기해요. 지금 저기에 2분의 F4-F2가 되는데 저 2를요. 자, 4 빼기 2분의 F4-F2라고 해도 상관없죠. 맞죠? 자, 이거를요. 이거하고 비교해 볼게요. 자, fx가 뭐라고 주어졌을 때, 자, x 자리에 4를 넣으면 fx가 y 값이니까 4를 대입한 결과값은 f4가 될 거야. x가 4일 때 y 값은 y는 ax 플러스 b 또는 y는 fx라고 이렇게 함수를 표현할 거 아니야. 그래서 4를 넣었을 때에 대응하는 y 값은 f4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2라고 하는 값을 넣었을 때 대응되는 y 값은 f2란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점을 알고 있으면 기울기 구할 때 분모가 x 증가량이어서 앞에다가 뒤에 거를 빼. 그러면 또 분자는 y 값을 앞에서 뒤에 거 뺀 거거든. 자, 이게 뭐지? 기울기인 거야. 우리가 전혀 생각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이 모양을 보고 이 표현 자체가 기울기네라고 하는 거를 알고 가란 말이야.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13번 문제에서 이렇게 그냥 표현 보고 대입해서 풀어놓으면 약간 하수. 그냥 풀이긴 하는데 의미 파악이 안 된 거고 변형 대꾸면 손대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여기 2네 4 빼기 2랑 연결된다는 거 알고 요거 기울기라는 거 알면 바로 끝나잖아요. 이거 보자마자 이게 A 값이네. 왜? 요거 기울기니까. 요거 기울기라서. 이해되나? 이게 상당히 중요한 키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 나중에 실제로 이 문제는 이제 그나마 요 정도 변형하는 걸로 줘가내고 다음에는 여기다 숫자 뭐 얼마 더 곱하기 해가지고요. 요 식을 변형하는 형태대로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게 기울기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식 변형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기울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따지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런 문제 샘플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요걸로만 일단 할게요. 됐죠? 그래서 보자 말자 기울기라는 걸 빨리 캐치하자. 그죠? 그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럼 요거 말고 또 질문 있나? 어떤 이거 뭐 숙제 검사 좀 해보자. 프린트하고 다 했나? 야, 그래도 너희는 다행인 게 너희 중에는 아직까지 똑같은 얘기가 없어. 다행이야. 네 프린트를 안 했나? 했나? 채점 안 했어. 채점 해야 되는데. 네. 그다음에 또 쌤. 요 개념편 118쪽. 중간에 빠뜨려진 거 있는 것 같은데. 다 됐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유형은 111쪽. 어렵네. 잠깐만. 이거 뭐 어디까지였나? 얼마 한 장이야? 왜 그랬지? 한 85% 정도 적어놔야겠다. 그다음에 요거는 다 채웠나? 혹시 그 표시해놨 날짜 표시했나? 오케이. 근데 그래놓으면 선생님 알아보기 힘들다. 나중에 볼펜으로 진하게 해서 날짜 꼭 적어놔줘. 알았지? 좋아.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없으면 오늘 나갈 진도 좀 나가도 될까? 괜찮나? 이 그나저나 앞쪽에 빠뜨려진 부분 지금 좀 채워지나? 쫓아오겠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우리 여기 초록색 책을 펼쳐주시고요. 서윤이는 또 기쌤한테 더 질문할 거 없고 다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난번까지 해서 이제 드디어 함수의 식을 구하고 또 식을 보고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 보고 식도 찾고 또 주어진 조건에 맞춘 식의 모양도 찾고 이게 왔다 갔다가 마음대로 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함수의 의미는 뭔가 하면 이러한 그 대수적인 식이죠. 식인데 그림이 완성이 되잖아. 그림이. 맞죠? 이런 그림하고 이런 식하고 맞춘단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된 걸 이게 상호간에 그림과 식의 모양을 왔다 갔다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면서 그림 보고 조건 찾고 식을 보고 그림 그리고 그림 보고 식 찾고 이거를 막 섞어가면서 해야 돼. 여기에 어느 구석에다 미지수 막 넣어버릴 수 있단 말이야. 맞죠? 그런 식으로 그래프 2개 그려가지고 요거 조건 나오고 이런 게 전부입니다. 이게 막 마음대로 전환이 돼야 돼. 그거 연습한 거예요. 이제까지. 자, 어찌됐건 이제 이거 배운 걸 이용해서 이제 함수의 활용인데 항상 그렇지만 활용은 문제 경험하면서 내용은 끝나고 그죠?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는 걸로 합시다. 네, 여러분들 지금 내 진도 이렇게 뽑아보면 12월 달에는 2학년 2학기 들어갈 것 같아요. 12월 달에. 몰라 2학년 1학기 문제 좀 연습시킬지 모르겠는데 부교재는 계속 풀고 있으니 2-12월 달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한 가지 쌤이 고민하고 있는 건 1월 달에 시간을 추가를 하는데 학원에 혹시 특강하고 겹쳐지면 너네가 다 같이 시간이 맞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월화목금 4일로 오도록 해서 1월 달에 3주, 2월 달에 3주 그에 맞춰서 시간 변경할까? 그러면 방학 때는 3-1을 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특강처럼 3-1 열어서 진도 나가고 그 중간에 그 이제 학교 가는 시기에 다시 또 2학년 2학기 마무리하고 이제 방학 그 2월 달 끝나고 나면 3월 달 통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3-1은 종료가 될 거고 2학년 2학기 나머지 부분 설명 끝나면은 아마 3월 달 되면 3-1, 2-2가 끝나겠지. 그리고 중간고사 대비하고 난 다음에 중간고사 끝나고 그 3-1을 문제집 한번 풀고 난 다음은 고등학교 내용을 바로 들어가든지 3-1을 가든지 그렇게. 그러면 그때가 아마 학기말고사 끝나고 뭐 여름 방학 때 3-1 특강으로 돌리면 바로 고등학교 내용 들어갈 거고 뭐 그런 스케줄 두 중에 그때는 선택. 이번 방학 때 3-1을 병행할지 안 할지는 시간표상 맞춰지면 다 같이 걸고 가서 이 수업 시간을 빼버리고 오전 시간대 주 4일 오는 걸로 해서 3-1에 나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때 했던 기억나지? 4일 했던 거 버리시고 시간표 작업할 수도 있고 그 조건이 이제 이거 지금 7명인데 이 반 친구들이 다 같이 옮길 수 있을 텐데 그런 거죠. 그게 안 되면 그냥 요거 이대로 놔두고 하루나 이틀 정도를 요일을 추가를 해서 이제 이 진도를 그냥 조금 더 빨리 뽑는 방법을 하는 게 그거는 두 가지 중에서 결정했어. 자, 어찌됐건 자 119쪽의 필수 문제 1번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여기 이제 그 수영장이에요. 그래서 물이 50cm 높이까지 채워져 있다. 그러면 수영장을 했기 때문에 요런 이 육면체 모양의 공간을 떠올립시다. 그죠? 이런 식으로 물이 찰랑찰랑 채워지는 거야. 그 원래 50cm만큼 물이 채워져 있는 상태인데 매분 2cm씩 분당 2cm씩 물이 점점 채워지고 있네요. 수영장 물을 받기 시작한 지 X분 후 시간이 X네. 그리고 물의 높이를 Y라고 하자. 그럴 때 물으면 답을 해라. 자, 바로 1번 Y를 X에 관한 식으로. 자, 물의 높이는 원래 50만큼 있었는데 여기에 1분당 2cm씩 X분이니까 2X 더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말의 순서는 요게 맞고 우리가 적는 식의 모양은 요게 친숙한데 책에는 요걸로 답은 돼 있어. 그럼 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숙하게 적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바로 2번
수영장 물을 받기 시작한 지 20분 후라고 했습니다. 20분 후니까 x가 20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 20을 x에 대입을 합니다. 그럼 물의 깊이 y는 40 플러스 50을 해서 90cm가 되겠네요. 어떤 별 어려움 없죠? 오케이. 그다음 필수 문제 2번으로 또 바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물이 100도씨입니다. 펄펄 끓고 있네요. 그래서 불을 끄고 내려다 놓으면 10분마다 4도씨. 자, 4도씨가 떨어지는데 10분마다야. 자, 그러면 이 말은 분 단위로 바꾸면 1분 동안 몇 도가 내려간다는 얘기야? 10분 동안 4도씨면. 현서야, 몇 도 내려가는 거야, 1분당? 그렇지, 10분에 4도라면 분당 몇 도가 내려갈 것 같아? 1분당. 나누기 얼마인가요? 10. 4를 10으로 나누면 얼마인데? 보통 0.4 하면 돼요. 5분의 2도 틀린 거 아닌데 0.45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그걸 요거를 5분의 2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자, 이렇다. 근데 이 주전자를 받아내는 이제 x분 후에 물 온도 y라고 돼 있어. 그래서 바로 1번 y라고 하는 건 원래 100도였는데 이만큼이 빠진다라고 식 이렇게 소수로 적어놨는데 분수 적는다고 틀리지 않으니까 그거는 자기 선택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물의 온도가 84도가 된다. 그 말은 84도가 된다고 하는 거는 온도가 y라는 얘기야. 맞지? 물의 온도 y라고 두기로 했으니까 84는 100 빼기 0.4x라고 그냥 그대로 대입만 하고 방정식으로 x 구하면 돼요. 자, 구해서 불러주세요. 몇 분 후일까요? 0.4라서 계산이 불편하지. 5분의 1. 거기 정답 나온 사람 예전에 얼마로 나왔어? 요거 계산하는 거. 지금 계산 중이야? 뭐 열심히 숫자 적는 거 같았는데? 뭐 숫자가 이상한 거 보니. 그 연습장에 자꾸 적으셔야 돼요. 자, 이거 한다면 내가 볼 땐 얘를 이쪽으로 이용해서 0.4x는 100에다가 84를 빼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0.4x는 얼마? 16대죠. 그죠? 그래서 요때 뭐 하는 방법은 소수가 귀찮다 그러면 양변에 10을 곱하기 해서 바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x는 40이라고 하는 게 어렵지 않게 나오죠. 그죠? 이런 것도 방법이죠. 우리는 소수 계산 처리하는 게 힘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현서가 대답했듯이 만약에 뭐 분수로 바꿨다면 그죠? 양변에 5 곱하기 해서 2x는 80, x는 40 뭐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건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활용이라는 게 별거 없다. 그 문장을 읽고서 이런 관계식을 두 수의 관계성을 그죠? 좌변 우변에 잘 넣어준다. 요게 이제 그냥 문장 읽고 이해하는 거. 요거만 대주면 되고. 그럼 내가 뒤쪽에 저기 120쪽에 4번을 어려운 거 풀어줄고 5번을 내가 같이 풀어줄 테니까 여러분이 좀 문제 좀 연습하고 난 다음에 저기 뒷 내용의 설명을 조금 할게요. 진도 좀 땡겨놓고 문제 풀 시간을 뒤쪽에 가져서 이게 11월 말까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일단 여러분이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번.
이제는 자나 벽에 기대면 자면 돼. 자, 허리 딱 바로 앉아라. 자, 여러분들 여기 저 5번 문제 요 스타일이 그런 애들이 좀 질문이 좀 나와요. 뭐 생각해보면 많이 어렵진 않은데도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은근히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같이 생각해볼게요. 요거 5번 같이 풀면 4번은 뭐 요거보다 조금 쉬워서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이 문제 특징은 저기에 점 P라고 하는 게 움직이는 점이에요. 그죠? 동점입니다. 이게 어떤 규칙으로 움직이냐면 자 1초당 2cm로 초속 2cm라 했기 때문에 1초가 지나면 2cm가 이동하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B에서 C까지라고 딱 저 제한된 범위에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각형의 넓이가 120 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것은 몇 초 후에 일인가라고 되어 있죠. 이거 딴 거 없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일단 여기에 요 넓이가 결정이 나는 건 자 이제는 잠 좀 깨워봐. 야 뭐 물 한잔 먹고 올래? 너 너무 자면 진짜 얼른 가서 물 한잔 먹어. 그 다음에 그 이따가 이거 뭐 옷들이 좀뭐 벗어보고 안에 좀 따뜻하니까 여기 다들 그 생이도 물 먹고 와. 이거 되게 지금 잠 온 사람 올라가고 컨디션 관리 해야 돼. 얘는 저 뭐고 독감을 예방주사 맞았어? 안 맞았고 너는 나안 맞는 사람도 많지. 생각보다 안 맞아봤는데 이러고 저렇게 말들이 많더라고. 독감 예방주사 뭐 맞아봐도 효과가 있네 없네. 맞아도 어차피 걸리더라 하고 병원에서는 뭐 맞으면 조금 덜 아프고 편하게 지나간다 하는데 또 걸려본 사람은 그렇지도 않다고 뭐가 맞는지. 자, 또 진행할게요. 자 여기 이 부분 계산을 할 건데 그냥 큰 틀에서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바깥에 직사각형에다가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을 빼면 끝이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요 사다리꼴의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이거 싫으면 바로 요 변 길이 구해서 요거 아니까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해줘도 상관없겠고 어느 쪽 해도 되는데 지금 같은 걸로 해볼까? 요거 바로 구하는 것도 해볼까? 뭐 양쪽 다 해보죠. 자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변수 잡는 건데 이게 첫 스타트가 중요하죠. 자 요 변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1초당 2cm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보면 흐르는 시간을 뭐로 구비로 약속 잡아놨냐면 만약에 시킨 건 없네. 우리가 이대로 잡으면 되는 거야. 넓이를 y라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간 변수를 x라고 둘 거예요. 그러면 x초가 지났을 때 요 거리는 1초당 2니까 2x만큼이 움직여졌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나머지 요 부분은 자 요거 구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사다리꼴 면적 바로 구하려고 요거 구하는 거고 그거 아니라면 전체 넓이 16 곱하기 12에다가 요 삼각형 넓이 빼면 돼. 이건 구할 필요 없는데 그냥 두 가지 다 해볼 거라서 요것도 구해볼게요. 16에다가 2x를 빼면 돼요. 맞죠?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보여준 요거 이 첫 번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바깥의 직사각형 넓이는 그냥 12 곱하기 16이에요. 다음 빼기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2x 됐죠? 맞죠? 이 친구가 우리 원하는 거 y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까? 맞죠? 그럼 식을 한번 마무리 지어보면 자 y는 자 12 곱하기 16 요거 계산하시려면 하시고요. 일단 그냥 놔둬버리게 빼기 약분해 버리면은 요거 약분해 되네. 어찌됐든 12x 이렇게 되겠네.
맞죠? 자,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 계산 결과가 문제에서는 얼마라고? 저 y가 얼마가 된다고? 120이라고 얘기 안 했나? 여기다가 120이라고 놓고 x 값 보여주면 끝난다 이거죠. 맞습니까? 자, 내가 이거 계산 안 하고 적었는데 지금은 아주 계산 안 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12 곱하기 16 어려운 건 아니지만 시간 잡아먹거든요. 이렇게 해놨을 때 좌변 우변 12로 나눠버리면 편하게 나오는 반백선 6이라고 바로 나오겠는 거죠. 이런 방법 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아까 내가 했지만 요 변 길이가 우리가 16 빼기 2x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이렇게 이 사다리 꼴 모양을 놓고서 풀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자, 사다리 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자, 사다리 꼴 넓이 y 면적 y는 2분의 1 여기 곱하기 자, 윗변 더하기 아랫변 16 더하기 16 빼기 2x가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죠. 그 다음에 높이 12 맞습니까? 그러면 요거 약분 요거 6으로 만들어 버리고 계산하면 32 마이너스 2x에다가 6을 곱하기 한 거네요. 그죠? 이렇게 되죠? 뭐 조금 더 정리하려면 일일이 32 곱하기 6 곱하기 6에다 빼기 12x 이렇게 다 적어줘야 되는 거지. 적어줘야 되는데 어찌됐건 우리는 120일 때 답을 보여주면 돼요. 똑바로 적읍시다. 여기 원래 식이고 자 일단 여기다가 120 해버리면 계산 편하게 하는 거 보여주려고 자 요거 6을 약분해 버리면 요거 20 바로 나오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계산식이 좀 편해지죠. 6을 곱하기 하는 저 번거로움이 없어지니까 됐나? 이 항에서 풀어도 되는데 이 상태에서 또 한 번 더 2로 약분해가 적는 것도 그건 자기 요령 똑같아지 맞습니까? 최대한 자기가 알아서 수 처리는 연습해서 하면 돼요. 이런 방법으로 그냥 해버리고요. 그래서 저렇게 동점인 경우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속력으로 저 점이 이동하는지 보고 시간 x라고 두고 그냥 저 변길이 문자화하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걸 애들이 어려워하더라고. 자 그러면은요, 자 여러분들 자 저기 저 지금 아까 119쪽에 1-1번과 2-1번 연습하고 조금 쉬었다가 새로운 내용을 들어갈게요. 한번 풀어봅니다. 자, 민정이도 119쪽 그 1-2-1 풀어봐. 아, 저기 이거 뭐 리모컨 딱 해야 되는데요. 혹시 뭐 리모컨 파는가? 이런 거 있는가? 그래서 동영상이 그냥 사진 촬영은 리모컨 있는 거 확실한데 동영상 컨트롤 되는데. 자, 일단 자 1-1번 한번 체크해 봅시다. 기온이 0도씨일 때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은 초속 331, 1초당 331 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죠? 원래 초속 331 그걸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맞죠? 이렇게 되는데 1도 올라갈 때마다 0.6씩 추가 1도당 0.6m씩이 초속 0.6m씩이 추가가 된다. 이런 내용. 그랬을 때 x도일 때 속력 y라고 합시다. 라고 했죠. 그래서 y라고 하는 건 원래 기본 331이었는데 1도당 0.6만큼 1초당 미안합니다. 자꾸 1도당이니까 자 x도만큼 됐을 때 0.6배만큼의 속력이 더해진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식 이렇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349니까 349를 y 자리에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놔두고서 이 방정식을 푸는 건데 얘를 풀어주면 x는 30이라고 나온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30도 C 이렇게 답이 되겠죠. 자, 맞습니까? 자, 그 다음 2-1번도 체크합시다. 자, 길이가 20인데 이 용수철이 있는데 여기다가 무게를 달면 당연히 스프링이니까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무게 3g당 1cm가 되게 3g이 달리면 1cm가 되게 일정한 비율로 용수철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걸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x g 물체를 달았을 때의 용수철 길이를 y라고 하자. 그러면 자 y라고 하는 거는 용수철 길이는 원래 20cm만큼 있었습니다. 맞죠? 여기에 3g당 1cm니까 자 이걸 바꿉시다. 1g당 얼마인지로 환산을 해놔야 여기 식을 세울 거 아닙니까? 문제에서 x g 패턴이 1 단위로 바뀌겠죠. 최소 단위 1이라는 단위로 바뀌니까 얘는 3분의 1cm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그래서 3분의 1 x라고 해버리게 되면 g당 얼마가 추가되는지겠죠. 그리고 이때 21g이니까 용수철 길이 구하는 거지. 요 y는 모르고 거기서 얘기한 21g이라고 하는 건 x다. 맞죠? 그래서 약분해서 계산하면 27cm의 용수철 길이가 된다라고 합니다. 뭐 크게 복잡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앞에 있었던 부등식이나 연립방정식의 활용이 이거보다 훨씬 까다롭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 45분이네요. 자, 여러분들 딱 한 10분 정도만 좀 쉬었다가 뒷 내용 진행할게요. 야, 너무 힘들어한다. 자, 잠옷하면 얼른 좀 누워서 좀 자고 해. 신랑이 오늘 잠 안 오나 봐. 어? 자, 이제 쉬는 시간 끝났습니다. 자, 잠 좀 깨워보자. 자, 밀어보고. 자, 이제 기지개 좀 켜봐. 누웠던 사람들은 기지개 좀 켜서 잠 좀 확 좀 깨워. 우리가 이게 잠이 너무 오는데. 너네 혹시 밤잠 그렇게 못 자나? 어? 밤에 혹시 이거 친구들하고 이거 뭐 의사소통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 거 이런 건 아니겠지?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그 나머지 부분들은 내가 좀 과제로 일단 주고 역으로 질문 받을 거고요. 오늘 주제를 새로운 내용을 조금 나갈게요. 페이지로는 많이 나갑니다. 보통 132쪽으로 130쪽으로 넘기세요. 이제 요 내용을 하면 되지. 자, 봅니다. 여기서 애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요소가 조금 있어요. 좀 헷갈려 하기도 하고 오늘 내가 어떤 용어들을 내가 조금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고 개념을 잡아줄 텐데 이 개념의 설명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가지고도 계속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꼭 좀 잘 해놓고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이라고 돼 있어요. 함수? 방정식? 별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적어진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 연립 방정식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연립 방정식. 자, 일단 우리 저 시간 저기 타임라인을 뒤로 좀 돌려봅시다. 연립 방식 배울 때로. 우리가 연립 방정식 배울 때 제일 먼저 어떤 걸 했냐면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어떤 1차 방정식이었냐면 미지수가 2개인이라는 조건이 붙는 1차 방정식이었어요. 기억나나 이거? 맞죠? 원래 우리가 배웠던 중학교 1학년에 나오는 1차 방정식은 ax 플러스 b는 0. 그 1차 방정식이라서 a는 0이 아니라는 게 꼭 들어가줘야 되고 내가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는 0이라 적으면 얘 필요 없어요. 그 말 속에 이미 이게 다 들어간 거예요. 1차 방식이란 말 속에. 근데 아무 멘트 없이 얘가 1차 방식 되려면 요 말 들어가야 돼요. 뭔지 알겠나? 1차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연결 수 없다란 말이 말에 들어간 거고 그 말이 없다면 요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고. 오케이? 어찌됐건 요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1차 방정식의 꼴이었는데요. 중학교 2학년 넘어오면서 미지수가 2개인 걸로 되면서 이 친구가 요런 모양을 띠게 됩니다. 이런 건 안 배웠는데요? 라고 생각할 텐데요. 이런 질문 봤죠. 2x 플러스 y는 7. 자, 이게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xy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다면 x가 보자 1일 때 얼마가 돼? 5가 되고 2일 때 3이 되고 3일 때 1이 되는 이렇게 세 개의 순서쌍이 해로 가져지는 방정식이었잖아. 요 xy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기억나죠? 얘를 좌변 이항시키면 요 모양 되잖아요. 2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시된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1차 방정식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보던 이런 1차 방정식이 아니고요. 미지수가 2개인 것에 대한 1차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이게 얘기를 안 해주면 도대체 적힌 말이 무슨 말인지 애들이 혼란스러워서 헷갈려 한다고. 그래서 지금 명확하게 1차 방정식이란 말 뜻은 알겠나? 생략돼서 그렇지 거기에는 이게 생략된 거예요. 거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딱 사열할 때 체크 표시하고 요 말 한마디 넣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느닷없이 아까 연립방식 얘기했던 거는 요게 2개가 적어지면 연립방식 되니까 이따가 뒤에 보면 요 연방 내용이 다시 연결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렇게 된 게 연립방정식. 그래서 요렇게 스타트한 거예요, 내용을.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단원의 제목으로 다시 돌아오면 1차 함수라는 거 하고 방금 얘기한 이거 연방할 때 배웠던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하고가 제목에 들어있으니 그럼 얘는 뭐 왜 이렇게 한꺼번에 적어놨느냐. 자, 이거는 이겁니다. 1차 함수의 꼴은 요거예요. 자, 예를 들어 y는 2x-3. 자, 이렇게 적을 수 있죠. 1차 함수 맞죠? 근데 얘를 이항을 시키는 거예요. 야, 너 자세가 오늘 너무 편해 보이는데? 좋은데. 자, 그래서 자 이항 시켜버릴게. 그러면 2x-y-3은 0. 이렇게 이항 시켜주면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좌우 바꿔서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어때? 포맷이 요 포맷으로 바뀌었죠. 1차 방정식으로 바뀐 거예요. 똑같은 식인데 정리해주는 방법에 따라서 요 모양을 띄면 1차 함수가 되고 요 모양을 띄면 1차 방정식이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애들이 처음에 개념 잘못 잡으면 따로따로 외운다고 연결점을 못 찾아. 그건 단지 이겁니다. 그냥 얘를 그냥 한쪽으로 몰아넣은 끝이에요. 그러면 이항시키다 보면 이런 거 적어질 수도 있잖아. 마이너스 2x 플러스 y 플러스 4분 6. 이거랑 다른데요? 아니, 같은 겁니다. 마이너스만 곱하면 되잖아. 등식의 성질. 이거 등식이기 때문에 좌변, 우변에 마이너스만 곱하면 서로 같이 바뀌잖아. 맞죠? 우리는 마이너스가 있는 거 싫어서 그냥 이쪽으로 정리해주면 가장 좋은 거. 그죠? 시작할 때 마이너스가 붙는 게 싫은 거예요. 이해됨? 그러니까 요거는 변형은 자기 마음대로 어느 쪽으로 옮기든지. 그래서 요 형태가 달린다고 하는 거, 이거를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어두면 이 내용은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자, 내용을 봅시다. 자,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식 그래프라고 하고 말이 나오죠. 거기에 벌써. 자, xy 범위가 수 전체일 때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식 해놓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적혀져 있죠. 그 다음에 거기 사용된 개수 abc는 상수고 a는 b는 0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의 해는 무수히 많고 이 해의 순서상 x, y를 좌표로 하는 점은 모두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직선이 된다라고 한 거고, 그래서 이 1차 방정식의 그래프라고 한 거예요. 자, 우리는 사실은 이 상태에서 그래프 그리기 상당히 불편하죠.
이 상태에서 그래프 그리는 거는 일일이 XY 다 대입해서 이런 식으로 만족하는 거 다 찾아가지고 점을 다 찍는 건데 그 수없이만 어떻게 다 찍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래프 그리잖아. 이렇게 바꿔서 그림 그리는 겁니다. 식 이렇게 주어져도 함수의 걸로 바꿔서 그림 그리면 끝인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 1차 방정식인데 얘를 만족하는 xy를 순서상으로 해서 좌표 평균 나타내면 직선이 되잖아요. 그림 그리면 우리가 요 1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이니까 알잖아. 그럼 요대로 해서 직선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사용된 1차 방식이 뒤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이름이 붙어버립니다. 이해돼? 그냥 함수 이렇게 준 건데 1차 함수인데 이런 걸로 바꾸면 명칭이 직선의 방정식으로 돼버린단 말이야. 왜 직선의 방정식이야? 이거 따라 그리니까 직선이 나와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따라서 그림 그렸더니 원이 되니까 원의 방정식인 거고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식이. 알겠나? 그래서 이런 거를 통틀어서 직선도 될 수 있고 원도 될 수 있고 또 다양한 도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쪽에 x와 y 두 개의 문자를 몰아놓고 정리한 거를 우리는 자 x, y 자 요 순서상으로 x와 y 값 순서상 정리된 거 있죠? 요거 이퀄 0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서 얘를 나중에 보면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x, y에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지금처럼 직선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원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이런 그림 막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림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걸 통틀어서 도형의 방정식이라 한다라는 거 살짝 내용을 좀 땡겨서 설명한 거예요. 됐죠? 그럼 이렇게 조금 포괄적으로 해두면 이 말 이해하는 게 좀 쉬울 것 같아 얘기해 준 겁니다. 이해됐나? 곧 볼 일이 있을 겁니다. 이거 화면 올라가면. 그래서 이제 요 말들이 요런 거다. 됐죠? 자, 그러면 자 130쪽에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보세요. 자, 1차 방정식의 그래프와 1차 함수 그래프 돼 있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인데 갑자기 밑에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그래프가 서로 같다고 됐죠. 되게 복잡하게 보이는데 그냥 여기 1차 방정식 얘를 이렇게 바꿨다는 겁니다. 그 왜 그렇게 복잡하게 나오냐면 자 그냥 이거 시키는 대로 이 항에서 정리하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y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으니까 얘 남겨두고 나머지 두 개 항을 옮겨버린 거예요.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잖아. 이 상태에서 앞에 있는 개수 y로 나누어 주니까 요 모양이 된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얘는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자기가 푸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내가 이렇게 준 것도 여기서 일로 오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았잖아. 그럼 여기서도 자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이라 줬다. 그러면 원래는 얘를 가만히 놔두고 나머지 두 개 이렇게 이항을 시켜줘가 또 마이너스 곱하기 해서 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 설명인데 여기서는 일단 여러분들은 좀 이해하는 것 같으니까 해주는 거야. 얘를 우변으로 얘만 옮겨버리면 바로 y가 되잖아. 적기를 그냥 왼쪽 오른쪽 통으로 바꿔서 적어버려 저렇게 바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눈에 잘 보이는 사람 하나만 옮기면 되니까. 이해가 됐나? 오케이?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여기 y 앞에 개수가 있었다면 양변을 3으로 나누기 했겠죠. 그럼 요걸 일단 조금 제끼고 마이너스 3으로 나눠버리니까 3분의 2x에 또 대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뀌어버리겠죠. 요 개수가 3이었다면 마이너스 3이었다면 이해돼? 단지 근데 이 과정을 ABC 남겨놓으면 이런 모양으로 된 건데 이건 외우지 마. 쓸데없는 겁니다. 외우지 마시고. 그럼 밑에 샘플 되는 거 봐.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6은 0 돼있죠. 이거를 y에 대해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2라고 나오고 이렇게 1차 묶걸로 나와버리면 우리 이제까지 연습했잖아요. 그림 그리면 이걸로 끝난단 말입니다. 뭐 뭔지 알겠죠? 자, 그럼 자 거기 자 개념 확인을 봅니다. 자 이거를 식 정리해서 y는 어쩌고 저쩌고 그 모양으로 바꾸시고 그러면 자 필수 문제 1번 한번 보시면은요. 자 괄호 1번에 준 거 보면 분명히 이거 직선의 방정식으로 줬죠. 맞죠?
이 상태에서 기울기와 절편들을 구하기가 좀 불편하죠. 그래서 여기서 의도는 이거는 함수의 꼴로 변형해서 질문에 답을 하라 이 말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130쪽 여러분 힘으로 해보세요. 세인아 잠 좀 깨봐봐. 잠 좀 깨봐. 야 근데 세인아 너 어떻게 밤에 좀 이렇게 이거 뭐 언제 누워서 자는데 하루 몇 시간 자냐? 한 6시간 이상 자나? 그래? 항상 클 때가 돼서 그런가? 예진이는 한 6, 7시간 자나? 둘다 잠이 좀 자, 일단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괄호 1번은 뭐 쉽죠? y 놔두고 나머지 두 개 옮겨버리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괄호 2번은 내가 봤을 때 이 친구는 마이너스 y를 우변으로 옮기는 게 더 편하게 보이죠? 그거 옮겨버리면 자동으로 뭐 원래로 치면은 마이너스 y를 옮긴 거니까 3x 플러스 5는 y지만 뒤집어서 그냥 y는 3x 플러스 5 이렇게 적어주는 거. 그 정도는 한번 여러분들 요령을 부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괄호 3번 요거 정리하면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인데 여기서도 아까 내가 얘기한 요 반대부호가 있다면 요걸로 옮겨서 2y는 x-4 이렇게 적어주는 거 해주면 편하겠다. 양변 2로 나눠주면 2분의 x 마이너스 이런 식이죠. 왜? 네. 그럼 왜? 뭐 때문에? 그냥 지금 도착했다고 얘기하는. 오케이 알았어. 자, 그런 방법으로 하면 괄호 4번 같은 경우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됐죠? 테러 눈 좀 떠봐. 이거 크게 어려움 없다 그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수 문제 1번이에요. 자, 여기서는 좀 내가 곁들여서 또 팁을 한 개 줄 게 좀 있어서 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질문이 기울기와 절편들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불편하죠.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야. 앞에서 했던 것처럼 바꿔주고 나면 기울기가 1이고 y절편 7에 그 다음에 x절편은 y자리 0을 넣으면 마이너스 7로 금방 나오겠죠. 그러니까 같은 방법도 괄호 2번을 또 그렇게 풀었을 거 아닙니까? 3x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15는 0 이렇게 되는데 자 5y는 3x 마이너스 15 5분의 3x 마이너스 3에서 기울기가 5분의 3 y절편 마이너스 3 그리고 y자리 0을 넣어서 마이너스 3 x가 마이너스 3에서 미안하다 x절편 5라고 나온 거예요. 만들었죠. 그래서 그런 y자리 0을 넣으면 x가 5 이렇게 답 구해서 답 구한 건데요. 내가 한 가지
지금 기울기를 구하려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질문이 x 절편이나 y 절편만 구하는 걸로 국한이 돼 있다면 굳이 이 상태에서 바꾸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뭐죠? y 절편은 뭔데요? x 자리가 0일 때 나온 y 값이 y 절편이고 y 자리가 0이 됐을 때 나온 x 좌표가 x 절편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칠판 봐봐. 이 문제 있죠? x 자리에 0을 넣으면 y 절편이잖아. 딱 없어지는 거잖아요. 0 넣으면 없어지잖아요. 이거 풀면은 y 절편입니다. 그럼 반대로 x 절편 구하잖아. 얘를 없애세요. 바로 보이지 않아? 식 보다 말자 없애고 없애면 각자 절편인 거예요. 끝나버리죠? 이것도 보세요. y 절편 구하잖아. x 없애. 끝나잖아. 금방 보이죠? y가 마이너스 3으로. 자, x 절편 구하고 싶어? 이거 없애세요. 끝나버렸죠? 쉽잖아. 계산 어려울 거 없죠? 이게 팁입니다. 그러니까 원리, 그러니까 저 개념 알고 나면 이런 방법이 만들어지는 거야. 없애버려. 저 상태에서 그냥 x 지워버리고 y 지워버리라고. 그러면 절편 바로 나오잖아. 안 그래? 이게 기울기 구할 때는 할 수 없이 식 변형시키시고 절편 구할 때는 저런 편한 방법이 있으니까 이용하세요. 됐죠? 아주 쓰기 좋은 게 바로 1-1번이네요. 한번 보세요. 이거 그래프에 대해서 자, 바로 1번 봐봐. 여기서 이제 그래프 그리는 방법으로 이걸 보고서 이제 식 정리해서 기울기하고 뭐 절편, y 절편하고 기울기 구하는 방법 되겠지만 질문이 x절편, y절편 구하라 그랬지? 의도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5x 플러스 5라고 바꾸는 걸로 이 의도로 질문한 거예요. 질문은 이렇게 해놓고 x절편, y절편 구하는 건데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이 상태에서 절편 구하는 거. 자, 절편 연습해 볼게. y 절편 얘 없애라고. y가 얼마야? 2y는 마이너스 10이니까 y가 얼마? 5라고 금방 나오지? y 절편 5. 자, x 절편 구하고 싶어. 얘를 없애. x 절편 2 끝나버렸잖아. 그러면 그래프 그리잖아. 아까 x 절편 2라 그랬지. 2고 y 절편 5 끝나는 거예요. 엄청 쉽잖아. 뭔 말인지 알겠나? 써먹어 보라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요거까지만 설명해버리고 다음 시간에 그걸 볼게. 자, 뒷장 잠깐 먼저 보시면 132쪽이거든요. 이번에는 뭔가 그래프를 그리는 식이 조금 특이하게 생깁니다. 직선은 직선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건 x축, y축하고 수평이 되지 않는 뭔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림이 그려졌는데 이번에는 x축이나 y축의 평행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 설명을 좀 듣고 확인해 봅시다. x는 3, y는 5. 자, 그냥 이렇게만 주면 여러분이 바라봤을 때는 저게 뭐지?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방정식 지금 진짜 2개 있는 거 해가지고 1참수하고 연결해서 그림 그리는 거 되는 거죠. 그건 지금 x 값만 있고 y 값만 있어. 이게 뭐지 싶은 거야. 맞죠? 그래서 이게 그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에서 y가 0이 되는 경우고 x가 0이 되는 딱 그 경우예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x가 3이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x가 3이라는 얘기. 그러면 여기는 숨겨져 있는 말은 y는 아무거나라는 겁니다. 아무거나 다 된다.
그럼 자 y가 5라는 얘기는 x는 아무거나 이 말입니다. 모든 값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x가 3인 지점 여기 있잖아. 자 눈 뜨고 잘 봐. x가 3인데 y 값은 아무거나 다 되잖아. 아무거나 다 되잖아. 그래서 아무거나 다 되잖아.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y축하고 평행해지고 또 x축하고는 직각을 이루는 수직이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y는 5라고 하는 거 있죠? y가 5가 되는 지점 여기입니다. y가 5만 되기만 하면 돼. x가 뭐가 되든 상관없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직선의 모양이긴 한데요. 각각 축에 평행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직선. 그래서 이 표현 있죠? x는 뭐, y는 뭐. 이 포맷 확실하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뭔 말인지 몰라서 그림의 관계를 못 찾습니다. 이해가 돼? 자, 그러면요. 저 설명하는 김에 거기 자 132쪽에 자 4번 주제 봐봐. 자, 직선의 방정식 돼 있고 xy의 값의 범위가 수 전체일 때 미지수 1개 또는 2개라고 돼 있죠. 1개 또는 2개. 그래서 이거 2개 다 있는 것도 포함시키지만 지금처럼 하나만 있는 것도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저 폼에서 함몰되면 1개만 있는 게 직선으로 안 보이잖아요. 직선 맞잖아요. 맞죠? 그래서 거기 적어놓은 말의 의미를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자 우리 벽도 그대로 적어놨어. 근데 뒤에는 조건 잘 보면 자 abc는 상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기다. a가 0이 아니고 여기 요거 요 연결자가 중요해. 또는이야 또는 b가 0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은요. 뭐 또는 뭐라고 하는 건 이거 2개가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지 않고 둘 다 돼도 되고 어느 한쪽만 만족해도 된다는 말이 A 또는 B 이런 거예요. 또는 알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둘 다 없어지면 안 되겠죠. 하나는 남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 표현의 뜻은 그거라 하는 거야. 또는이야. 그래서 이거 만족하든가 이거 만족하든가. 됐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통틀어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항상 직선의 모양을 띄기 때문에 아까 내가 표현한 거죠. 직선의 방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그 개념 확인해 보시면 괄호 1번에 x-2는 0 돼 있죠. 그거 주어진 식을 보고 그래프 그리라. 아 그럼 x는 2네. 그러면 y축에 평행하고 x 값이 2인 지점에서 이렇게 y축에 평행하게 그림 그려주면 끝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란 말이고 나머지 2, 3, 4도 방정식 풀듯이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끝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이해가 됐나?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거를 익히고 자 그러면 우리 131쪽의 필수 문제 2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ax-2y 플러스 b는 0 이렇게 돼 있고 기울기가 4고 y 절편 2분의 1이야.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뭐 일반적으로 어떻게 풀어? 그냥 이 양식 해주자. 2y는 ax 플러스 b 그래서 y는 2분의 ax 플러스 2분의 b 이렇게 바꿔놓고 나면 이 질문이 상당히 이제 평면적 1차원적으로 바뀌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기울기 4가 되고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y절편 2분의 1 따라서 b 값은 1 A 값은 8 이렇게 바로 튀어나와 버리죠. 전혀 어려움 없죠. 내용 이해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뒷장 132쪽 한번 볼게요. 자 필수 문제 3번 한번 봅니다. 2,-5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하다 되죠. 자 처음 애들이 이 말 뜻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는데 그림으로 영상을 해봅시다. 2,-5 2고 마이너스 요 아래 좀 있어요. 여기 2,-5 점이 찍혔거든. 세인아 잠 좀 깨봐봐.
그래서 이때 바로 1번 요구가 x축에 평행하다 했어. 수직이 아니라 평행하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어지는 식은 뭐다? x는 뭐예요? y는 뭐예요? 이렇게 그어지면 x축에 평행하면 x는 뭐가 아니라 y 반대로 간다. 그래서 얘는 y인데 x 값 얘 무시해도 돼요. 그러니까 2,-5에서 x축이 평행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y 값만 신경 쓰면 끝나는 거야. 바로 -5 끝이에요. 이렇게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괄호 2번은 얼마가 되겠노? y축에 평행하다. y축에 평행하다. 그럼 어떻게 돼? 이건 뭐? x는 2 끝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 필수 문제 4번 한번 보세요. 이번에 두 개 점이 주어졌는데 5,1, a,2인데요. 이게 y축에 평행하다 했어. y축에 평행하다는 식의 포맷이 뭐예요? x는 아니면 y는이에요. 맞죠? 반대로 말해 그랬죠. 평행하다 그러면 문자 반대되면서 x는 뭐라고 적어줘야 돼. 그러면 지금 여기 두 좌표값 중에 y 좌표값 1하고 2가 있는 그 의미가 있나 없나? 없죠. x가 5만 되면 되는 거잖아. x 좌표값이 같은 거잖아. 왜냐면 요 포맷으로 적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보자마자 a는 5라고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뭐만지 이해됨? 이용해야 됩니다. 자, 알림장을 꺼내도록 합시다. 자, 요거 오늘 저 뒤에까지 주면 또 너무 많을 것 같아. 자, 일단 자 요거 그 개념표는 저기 저거 쪽까지만 딱 지켜야 돼요. 복습 겸해서 131쪽까지만 딱 일단 하세요. 페이지만 많지 뭐 주제는 이미 다 푼 거라서 복습만 하라는 의미 정도입니다. 131쪽까지 개념. 그 다음에 저쪽에 저 실력법 문제 좀 까다롭겠네. 좀 다음 시간에 제가 해줘야 되겠다. 해주고 이게 뭐야? 생각보다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얘를 요거는 124쪽까지 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요번에 자 부교재 좀 줄일게요. 20문제만 하세요. 그러면 앞에 거 조금 연습 좀 까다로운 게 섞여 있어서 양쪽 줄였습니다. 이 정도면 커버 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시험들을 시작합시다. 자, 올려까지.